여러분, 매일 컴퓨터 쓰시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했던 적 없으세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컴퓨터의 진짜 제일 작은 부품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매일 쓰는 이 복잡한 시스템까지 그 엄청난 여정을 한번 같이 떠나보려고 합니다.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요. 아니, 대체 어떻게 이 쇳덩어리랑 플라스틱 덩어리가 계산을 하고 또 결정을 내리고 심지어 우리랑 대화까지 하는 걸까요? 꼭 마법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 원리는요, 생각보다 훨씬 아주 놀랍도록 간단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합니다. 그 해답이 뭐냐고요? 바로 이겁니다. 그냥 스위치예요. 예 아니면 아니요. 딱 두 가지만 말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스위치. 컴퓨터의 그 모든 복잡한 기능이요. 결국엔 켜고 끄는 것만 할 줄 아는, 그러니까 1 아니면 0만 표현하는 이 작은 스위치 수억, 수십억 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럼 이 제일 작은 조각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자, 첫 단계는 정보를 저장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켜졌다 또는 꺼졌다 하는 상태를 기계가 기억하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컴퓨터 메모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품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플립플롭이라는 겁니다. 정말 똑똑한 회로예요. 그냥 스위치는 껐다 켜면 그만인데 이건 한번 켜지거나 꺼진 상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만든 거죠. 전기가 들어오는 동안에는 마지막 상태를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저장하는 모든 파일, 사진, 이메일, 그 모든 게 사실은 이 플립플롭 수십억 개에 저장된 1과 0의 조합일 뿐이라는 거. 대단하죠? 자, 이제 정보를 저장하는 법은 알았어요. 그럼 다음 단계로 가봐야겠죠. 이 단순한 스위치들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이란 걸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결정을 내리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논리 게이트에 있습니다. 컴퓨터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의사결정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력 신호, 그러니까 1이나 0이 들어오면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딱 하나의 결과만 내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 게이트들을 어떻게 조립하느냐에 따라서 컴퓨터가 단순한 덧셈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복잡한 프로그램까지 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XOR 게이트라는 건데요. 규칙이 아주 쉬워요. 두 개가 서로 다를 때만 켜진다. 왼쪽 표를 한번 보세요. 입력 A랑 B가 0하고 1 또는 1하고 0 이렇게 서로 다를 때만 결과 C가 1이 되죠?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저 기호가 바로 이 서로 다를 때만 켜지는 규칙을 수행하는 회로를 나타내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건 OR 게이트인데 원리가 더 명쾌해요. 이 그림을 보시면 스위치 X 또는 스위치 Y 둘 중에 하나만 닫혀도 전기가 통해서 전구에 불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입력 둘 중에 하나라도 1이면 결과가 1이 되는 거예요. 어떠세요? 논리 게이트라는 게 무슨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이런 간단한 전기 회로 같은 거랍니다. 자, 그럼 이 논리 게이트들을 가지고 실제로 계산을 해볼까요? 여기 반가산기라는 게 있는데요. 말 그대로 덧셈을 반만 해주는 기계예요. 방금 본 XOR 게이트랑 AND 게이트를 합쳐서 만들어요. 1 더하기 1 같은 아주 기본적인 이진수 덧셈을 하는 거죠. XOR 게이트는 더한 값을 알려주고 AND 게이트는 혹시 자리 올림이 필요한지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이런 애들이 수백만 개가 모여서 우리가 아는 그 복잡한 계산을 순식간에 해치우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본 그 수백만 개의 논리 게이트들이 착착착 모여서 드디어 컴퓨터의 뇌가 만들어집니다. 바로 중앙 처리 장치, 우리가 CPU라고 부르는 거죠. 이제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CPU가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먼저, 제어 기능. 이건 말 그대로 컴퓨터 전체를 지휘하는 거예요. 이거 해, 저거 해 하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두 번째는 산술 및 논리 연산. 모든 계산은 여기서 다 합니다. 마지막으로 메모리. 계산한 결과를 잠깐 저장해두는 아주 빠른 임시 저장 공간, 레지스터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CPU 안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누산기라는 아주 중요한 친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복잡한 수학 문제 풀 때 중간 계산 결과를 옆에다 살짝 적어 놓잖아요. 딱 그런 역할을 하는 메모장 같은 거예요. 연산의 중간 결과를 잠깐 보관해두는 핵심적인 작업 공간인 셈이죠. 근데 CPU라고 해서 다 똑같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설계하는 방식, 그러니까 철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CISC, 다른 하나는 RISC. CISC는
하나의 명령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한 번에 하자. 이런 스타일이고요. RISC는 간단한 명령 여러 개를 아주 빠르게 처리하자. 이런 스타일이에요. 비유하자면 CISC는 온갖 기능이 다 달린 맥가이버 칼 같고 RISC는 아주 빠르고 날카로운 전문 조각칼 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CPU는 정말 빠른데 데이터를 가져와야 하는 주 메모리, 그러니까 램은 그 속도를 못 따라가요. 엄청 빠른 요리사가 있는데 재료 배달이 느린 것과 같죠. 그래서 CPU가 램을 기다리면서 그냥 놀게 되는 시간이 생겨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게 바로 캐시 메모리입니다. CPU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아주 작은 초고속 메모리인데요. 자주 쓸 것 같은 데이터를 미리 가져다 놓는 준비 공간 같은 역할을 해서 CPU가 낭비하는 시간 없이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정말 강력한 하드웨어 부품들을 살펴봤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세계 최고의 연주자들이 모여 있어도 이들을 이끌 지휘자가 없으면 그냥 소음이잖아요? 컴퓨터도 똑같습니다. 이 모든 부품들이 조화롭게 일하도록 만드는 지휘자, 그게 바로 운영체제, OS입니다. 딱 이 한 문장이 운영체제가 뭔지 제대로 설명해주네요. 컴퓨터 사용자와 컴퓨터 하드웨어 사이의 중개자. 맞습니다. 우리는 복잡한 하드웨어를 하나하나 직접 다룰 필요가 없어요. OS가 중간에서 다 알아서 관리해주니까요. 우리가 그냥 마우스를 딸깍 하고 클릭하면 OS가 그 신호를 받아서 CPU랑 메모리, 하드드라이브한테 자, 이제 너희들 이래! 하고 척척 명령을 내려주는 거죠. 물론 운영체제도 처음부터 지금처럼 똑똑하진 않았어요. 옛날에는요, 작업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하는 일괄 처리 방식이었어요. 그러다가 여러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동시에 올려놓는 다중 프로그래밍으로, 또 CPU 시간을 아주 잘게 쪼개서 여러 사용자에게 나눠주는 시분할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는 아예 여러 컴퓨터의 작업을 나눠서 처리하는 분산 처리까지 계속해서 더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진화해온 거죠. 결론적으로 OS의 핵심 역할은 뭐냐? 바로 컴퓨터의 모든 자원을 관리하는 총책임자라는 겁니다. CPU를 누가 쓸지 스케줄을 짜고, 메모리 공간을 나눠주고, 에러가 나면 처리하고, 우리가 보는 화면을 보여주고, 이 모든 걸 OS가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악 들으면서 인터넷하고 문서 작업까지 동시에 할 수 있는 거 전부 다 이 똑똑한 OS 덕분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엄청난 계산 능력을 가진 컴퓨터와 그걸 완벽하게 지휘하는 운영체제까지 갖췄습니다. 이 모든 힘은 결국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컴퓨터가 이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어떻게 정리하고 찾아내는지 그 비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모든 컴퓨팅 파워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쓰인다고 했죠. 근데 데이터가 정말 많아지면 어떻게 관리할까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줄여서 DBMS입니다. 수백만 권의 책이 아무렇게나 뒤죽박죽 섞여 있는 도서관을 생각해 보세요. 원하는 책을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하겠죠? 데이터베이스가 바로 이 도서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리해주는 똑똑한 사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똑똑한 사서,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쓰면 뭐가 좋을까요? 일단 데이터가 중복되는 걸 막아주고요. 또 데이터가 항상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유지되도록 하고요. 여러 사람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함께 쓸 수 있게 해주고 데이터가 깨지거나 잘못되지 않도록, 즉 무결성을 시켜줍니다.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하죠. 이런 코드를 보면 왠지 머리가 아파오죠. 근데 사실 이건 그냥 데이터베이스랑 나누는 대화 같은 거예요. 이 코드가 무슨 뜻이냐면 저기요, purchase라는 표에서요, 품목이 사과인 것들만 전부 찾아서요, 그 수량을 다 더해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와 대화할 때 쓰는 언어가 바로 SQL이라는 거예요. 아주 논리적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긴 여정이 끝났네요. 한번 되짚어 볼까요? 1 아니면 0을 저장하는 가장 작은 단위 비트에서 시작했죠. 이게 모여서 결정을 내리는 논리 게이트가 됐고요. 논리 게이트가 수백만 개 모여서 계산하는 두뇌, CPU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지휘하는 OS가 등장했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시스템 위에서 데이터를 정리하는 거대한 도서관, 데이터베이스까지. 정말 엄청난 과정이었네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단 하나의 스위치가 모여서 논리 게이트가 되고, 게이트가 모여 CPU가 되고, 이 하드웨어를 OS가 관리하고 그 위에서 데이터베이스가 돌아가고, 이렇게 차곡차곡 한 층 한 층 쌓아 올린 거대한 건축물 같아요.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이 건축물 위에 세워질 다음 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어쩌면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AI나 클라우드 같은 것일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 다음 층은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갈 차례가 아닐까요?